1951년 7월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주인이었던 펜시 카펜터는 저녁 9시쯤 안부차 메리 리저 부인이 머물던 방에 들렀습니다. 간단한 저녁 인사를 건넨 후 카펜터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는데요. 다음날 아침 그녀는 아파트 전체에서 진동하는 연기 냄새로 인해 잠에서 깨어납니다. 온수 펌프의 과열로 인한 것이라 여겨 펌프 전원을 내렸으나 냄새는 가시지 않았는데요. 이유를 찾던 중 아파트로 메리 부인을 찾는 전화가 걸려오죠. 카펜터는 연기 문제는 일단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메리 부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새로 된 문 손잡이가 마치 불에 달군 것처럼 뜨거웠기 때문이죠. 카펜터는 문 손잡이에 수건을 둘둘 말아 간신히 잡아 열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방 안에서 한 줌 재가 되어버린 메리 부인을 보게 되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였는데요. 메리 부인의 사망은 단순 화재 사고라기에는 너무도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시신의 상태부터 매우 기이하였는데요. 메리 부인은 마치 화장터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온몸이 불타버린 상태였습니다. 80kg의 거구였던 그녀는 슬리퍼를 신고 있던 한쪽 발만 남겨둔 채 4kg 남짓한 잿덩이가 되어버렸죠.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사람 몸이 이렇게 타버리려면 화씨 300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일반적인 가정집에 그러한 열기로 타오를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메리 부인의 신체 말고는 집안의 어느 것도 불타지 않았죠. 천장과 벽만 살짝 그을렸을 뿐 실내에 불이 옮겨붙은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인이 앉아있던 의자조차 멀쩡한 상태였다고 하죠. 이렇게 완전하게 화장된 시신이 가정집에서 발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개골이 줄어들 만큼 강렬한 화재에 휩싸였는데 이건 아파트가 통째로 불타야만 가능한 일이다. 수사관들은 결국 화재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뱃불, 난로 등 다양한 추측들이 나왔지만 그 어느 것도 메리 부인의 시신 상태를 설명하지는 못했죠. 이러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인체의 자연 발화라고 불리는 이 기현상은 영어로는 Spontaneous Human Combustion, 즉 SHC라고 불리는데요. 1847년 게이리트 백작 부인이 집에서 완전 연소된 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십 건이 넘는 사례가 보고되었죠. 이러한 사례는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관에서 김정룡이 불에 타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방에는 김정룡 대신 사람의 형체로 보이는 숯덩이만 놓여 있었다. 해당 사건 역시 조선의 검시관들이 찾아와 면밀히 조사하였지만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의 다른 물건들은 불타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신체만 연소한 것으로 보였다고 하죠. 이러한 인체 자연발화 현상에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1. 비만 체형을 가진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2. 발화에서 연소까지 굉장히 빠르며 불길이 아주 맹렬하다. 3. 몸이 연소되고도 팔다리가 남는 경우가 많다. 4. 불탄 시신에서 특유의 역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에 학자들은 다양한 가설을 토대로 발화의 원인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물체가 불에 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가연물과 온도, 산소이죠. 사람의 몸에는 지방처럼 탈 수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론상 가연물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산소와 열인데요. 산소는 그렇다 쳐도 사람의 몸을 화씨 3000도로 불태워버릴 만한 요인은 체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람의 몸에 축적되는 지방만으로는 그러한 높은 온도를 가진 불꽃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비만 체형이기는 했지만 이러한 지방의 과축적이 인체 연소의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하였죠. 영국의 생물학자 브라이언 포드는 당뇨병을 인체 발화의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체내의 아세톤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순식간에 발화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람 몸에서 생성되는 그 어떠한 인화 물질도 불꽃의 촉매가 되려면 엄청나게 대량으로 분비가 되어야 합니다. 온몸이 불타 사라질 정도가 되려면 그 분비량은 정상 범주를 훨씬 뛰어넘게 되는데요. 이에 브라이언은 이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 인체 발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죠.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확률 위주로만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1974년 의류 외판원이었던 잭 엔젤은 사바나를 여행하던 중 모텔방을 구하지 못해 트럭 안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다음날 정오에 일어난 그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의 오른쪽 팔이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새까맣게 타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가슴 쪽에는 폭발의 흔적으로 보이는 커다란 화상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가 자는 동안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결국 오른팔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잭을 수술한 담당 의사는 이러한 소견을 남겼죠. 잭의 팔을 태운 불길은 몸의 내부에서 외부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인체 자연발화 현상과 살해에 대하여 페이크 뉴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망 및 화재 사고들은 대부분이 실제로 발생하여 기사 및 보도화되었으며 사건마다 많은 증인들과 목격자들이 존재하는 실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2010년 BBC는 자택 거실에서 불에 타 숨진 76세 남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시신과 주변 바닥만 불에 탄 채로 거실의 다른 물건들은 모두 멀쩡한 상태였는데요. 주변에서 불이 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몸이 스스로 불타올랐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는 52년 경력의 검시관인 나도 처음 보는 일이다. 2013년 미국 오클라호마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불에 탄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조사했던 보안관 론 로카트는 시신을 분석한 결과 그가 괴로워한 흔적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며 의아해했는데요. 2015년 독일 플렌스부르크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는 벤치에 앉아있던 40대 여성이 갑자기 불길에 휩싸인 사례도 있었죠. 그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길에 휩싸였으며 온몸이 불타고 있는데 고함 한번 지르지 않았다. 위 사건들은 현재까지도 원인 불명으로 남아있습니다. 신체가 갑자기 타오르는 인체 자연발화 현상, 그 원인은 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해야 하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